단순 돈 50억을 노렸던 사건인데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그냥 사람을 그냥 토막살이로 죽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범인이 7명이에요. 범인이 7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할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하게. 저는 여기서 뭔가 이상해서 이 사건을 다시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렸잖아요. 이 얘기를 기억을 해놓으면 뒤에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원래 방송을 진행할 방향을 가여운 어머니 입장을 먼저 얘기하다가 말을 바꿔볼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미리미리 계속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건 이렇게 해야 마지막까지 뭔가 의심점이 생길 거라고 봤습니다. 제가 갖는 의심점.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마음 아픈 어머니가 진짜 맞는데 최대한 중립적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잔인했다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이런 사건이 터지고 시간은 4개월이나 흐릅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대만 총통이 직접 나와서 확인 즉시 사살하라. 근데 4개월 동안 3명이 도주를 합니다. 못 잡는 거예요. 결국 1997년 8월 19일 범인 3명이 경찰 800명과 마주합니다. 여러분, 경찰 800명입니다. 3명이 800명과 마주했고 타이페이 시내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벌이게 되고요. 이 안에서 경관 2명, 카오 리민과 퀸 카이라는 경관 2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범인 중에 1명은 총 6발을 맞고 견디지 못해 거기서 자살하는데 그게 바로 린 첸션입니다. 2명은 살아서 나가요. 800명을 뚫고 2명이 살았습니다. 4개월 동안이나 도주했고요. 그 도주한 애들이 800명과 붙었는데 2명을 죽이고 2명, 1명은 자살하고 2명은 살아요. 1명이 자살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간 입장에서 가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800명을 뚫을 만큼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채팅창도 잘 올라오고 아마 유튜브도 지금 보시는 게 저랑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해? 저는 800명이 아닌 줄 알았어요. 다시 찾아봤지만 겹겹이 800명이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3명이 도주한 거예요. 분명히 총통은 사살해도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살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2명은 도주를 해서 2개월 동안이나 또 티가 안 납니다. 2개월 동안이나 또 못 잡아요. 1990년 10월 23일입니다. 주범 첸 샤오밍과 첸 준신과 그 다음에 타오밍은 둘이 탈주하고요. 10월 23일 날 어떻게 체포가 되냐면 타이페이에 있는 어떤 성형외과에 들어갑니다. 내 얼굴을 고쳐라. 내 얼굴을 성형시켜라. 내 얼굴을 바꿔라. 눈 모양 이런 걸 이제 바꾸게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의사 이름이 팡바오입니다. 팡바오팡.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팡바오팡의 아내였던 장창비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간호사 청웬유 이렇게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협박을 하고 일명 그 시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얼굴을 실제로 봤으니까 라고 해서 이 3명을 다 죽입니다. 의사 부부 살해. 근데 여성이 2명 계셨죠? 그 의사의 아내인 간호사, 그리고 또 다른 간호사. 간호사는 강간뒤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또 한 번 티가 난 거죠. 10월 23일 날.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한 달이 지나갑니다. 1997년 11월 17일.
다시 경찰에게 한 번 더 둘이 발각됩니다. 근데 이때만 포위망에 겹치게 되고요. 가오차이밍은 이때 자살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범인 젠 친싱, 이 새끼는 또 도주합니다. 또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범인은 계속해서 도주를 하고 하다가 1997년 11월 18일에서 19일 오후 7시 45분입니다. 7시 45분 어떤 집에 협박을 하러 들어갔다가 경찰에 포위되고 다시 도망을 가다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공간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국제적 범죄까지 저지릅니다. 대만 국내 사건이 국제 사건으로 변경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뭐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관으로 침투합니다. 관저로 들어가 버려요. 총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쉽게 얘기하면 대사관 부부, 자녀 총 5명을 인질로 삼습니다. 그리고 인질극을 벌이게 되죠. 국내 범죄가 국제 범죄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 난리가 나니까요. 결국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곧바로입니다. 당시 민진당의 셰창팅이라는 사람이 난 얘를 직접 설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의 와이프를 데리고 갑니다. 네가 안 나오면 와이프가 위험해진다라는 가족을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투항합니다. 그렇게 체포가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범인들은 다 잡힙니다. 총 7명의 용의자 중 4명은 체포, 2명은 자살, 1명은 체포. 4월 달에 발생한 사건이 11월 17일이 돼서야 끝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일반적인 사람이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오늘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자고 한 겁니다. 확실히 덩치도 크고요. 확실히 뭔가 좀 달라요, 느낌이. 자, 여러분. 우린 지금 중간 과정까지 이야기를 다 봤어요. 이제 진짜 이상한 점을 좀 봐봅시다. 뭐가 이상하냐면 이후 재판에 넘겨집니다. 1998년 11월 17일에 잡혀서 이제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1998년 1월 22일 5건의 유괴 강도 살인 모두 사형 집행. 다른 폭행 사건으로 징역 59년 6월 선고, 최종 선고입니다. 계속해서 법원 판결이 쭉쭉쭉 넘어가지만 진짜 웃긴 건 1심 재판 시작하고 딱 1년 9개월 걸렸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사형 집행을 합니다. 원래는 계속해서 다시 재범하고 위에 재심 올라가서 마지막 최종 판결하고 마지막 검토 다 하고 사형 집행을 하고 사형 집행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진 건지 아닌 건지 정확한지 확인하고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1년 조금 넘은 시점에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곧바로 사형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을 사형시키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얘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외부에도 아예 나오지 않은 이야기. 오늘 최대한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 여기까지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깊은 사건 팩트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안내해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의심을 조금 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이상한 의문점이 좀 남아요. 제가 저도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점 첫 번째가 뭐냐면 납치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다 쳐요. 납치요. 납치는 그렇다 치는데 아무리 납치인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은 다 파고 혀는 자르고 몸에 쇠파이프 2개, 못 48개, 늑골, 복강출혈 다 깨졌어요. 그리고 머리도 잡아 뜯겼고 귀에는 폭죽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800대 1, 800대 3, 800명이 잡으려고 했는데, 물론 800명이 한 번에 잡을 수는 없죠. 아시겠지만 800명이 포위를 하고 있는 건데 800명의 포위를 뚫을 정도의 능력, 그리고 대만 총통이 직접 얘기를 했지만 잡히지 않는 그 능력, 뭔가 되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자료 조사를 하다가 최근에 나오는 새로운 가설, 새로운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루머 혹은 진실입니다. 루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게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실제 남편은 야쿠자와 연관이 있던 사이. 백빙빙도 야쿠자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에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만화 작가였어요. 근데 만화 작가인데 실제로 폭력 만화 있죠. 그러니까 약간 폭력물 만화를 많이 그린, 혹시 그 최배달이라고 아십니까? 바람의 파이터라고 불리는 최영의 씨. 바람의 파이터 그 최영이, 최배달도 하나의 모티브로 삼아서 그림을 그릴 정도로 그런 폭력신이 굉장히 많은 만화를 많이 그리셨어요. 굉장히 특이하신 분입니다. 야쿠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굉장히 많았어요. 첫 번째입니다. 둘째, 대만에 돈이 어떻게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 마시고, 실제 뭐가 좀 이상하냐면, 실제 백빙빙은 자기가 선거 유세할 때 일본에서 자기 딸만 가진 몸 상태로 와서 돈을 벌어야 돼서 자기는 나와서 15일 만에 일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웃긴 혐의가 하나가 뭐냐면, 실제 백빙빙이 대만에 오자마자 뭘 했냐면요, 대만에 있는 파친코, 이거 아시죠? 도박, 파친코 기계에다가 투자 사업을 시작합니다. 돈이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자기 돈을, 여러분 그 카지노 사업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영화꾼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백빙빙은 이때 당시에 어떤 그룹입니다. 그 그룹이 바로 야쿠자 집단과 연결되어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소개해준 거예요. 야쿠자 쪽에 소개해준 그 집단과 같이 사업에 대한 얘기하고, 카지노 파친코 그룹 있죠. 거기에 대해서 돈의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룹이 빡치는 일이 생기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 50억. 그 당시에 돈 50억을 투자합니다. 지금으로는 어마어마하겠죠? 80년대예요. 80년대에 50억 투자했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을 투자한 그 그룹이 백빙빙에게 얘기합니다. 돈 내놔라. 너가 얘기한 대로 했는데 망했지 않냐? 돈 내놔라. 너 돈 있는 거 안다. 돈 내놔라. 근데 백빙빙은 난 돈 없다 라는 걸로 거부합니다. 수뇌부는 빡치겠죠. 수뇌부는 빡이 쳐서 그 돈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얘가 죽었어요. 불어야 될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얘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건 루머가 됐습니다. 입증할 사람이 아예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유추하는 건 그 그룹이 청부 살인업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고 살인과 어떤 거든 잔인한 어떤 행위든 하는 사람. 사람을 잡자마자 새끼손가락을 자를 정도로 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건 너의 딸로서 돈을 받고 싶었는데 그 돈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네 번째, 범인들의 마약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을 죽이고 다닐 수 없거든요. 이 정도로 범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심할 정도로 범법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약 혐의 없이, 마약 조사 없이 그냥 사형시켰습니다. 해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빙빙에 대해서 의심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딸의 죽음이 백빙빙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기자가 나빴다. 기자 정말 잘못했죠. 기자 정말 잘못한 거 맞는데 백빙빙이 이 말이 맞으면 백빙빙이 잘못했다. 백빙빙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떻습니까? 좀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믿기 어려웠어요. 아니 무슨 야쿠자까지 나오고 야쿠자의 대만의 빠찡코 기계에다가 그 청보살인에다가 정치인인데 저렇게 했다고? 근데요 제 눈을 의심하는 기사 하나 떴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믿기 힘들었지만 최근에 놀랄만한 기사 하나 최근 기사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7일 기사입니다. 대만 여가수 백빙빙 살인 청부 폭로돼 진실 공방 중. 이 기사의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 백빙빙이 과거에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했다라는 진실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다오종칭이라는 대만의 굉장히 잘 나가는 레스토랑의 그 체인점 대표 경영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 사람을 고소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었다. 1973년입니다. 73년. 그러니까 일본에서 대만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당시에 가오슝 자택에서 나이종충은 총을 맞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총을 쏜 용의자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잡혔어요. 근데 최근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백빙빙한테 300만 대만 달러, 그러니까 대만 달러로 3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일반 달러 아니고 약 1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억 정도의 돈을 받고 너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너한테 전화를 한다. 다이종칭이 이거에 대해서 확신한 이유가 뭐였냐면 사건 시간, 총의 종류, 사건 위치,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걸 너무 정확히 알고 있던 거예요. 범인만이 알 수 있던 정보. 그래서 이 말을 믿고 고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 말이 정말 만약 맞다면 1973년 즉 실제로 그 선거를 할 때 백빙빙은 나는 남편하고 가정 불화와 폭력 문제 때문에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힘들게 대만에 와서 아이를 낳자마자 돈을 벌어서 일을 했어요 라고 하신 분인데 실제로는 1973년 1억 원의 돈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 이런 사건이 터졌냐고 했을 때 되게 큰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이 다이종칭한테 여기에 이제 출연을 했던 게 백빙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천만 대만 달러를 받고 나왔는데 자기의 돈을 올려달라. 돈을 1만 대만 달러를 올려주지 않으면 다른 식당으로 옮겨가겠다. 이런 자꾸 협박을 해서 이제 쓰지 않아야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업계 얘기가 돌아버린 거예요. 업계 얘기가 돌아서 이제 백빙빙은 더 이상 쓰지 말자. 쟤 좀 인성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한 보복살인으로 온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이 한 말을 믿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여러 번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엄마로서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백빙빙이 과연 진짜 힘들게 와서 딸을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했어요 라는 이야기가 정말 진실일지 아니면 자신의 선거의 유리함을 위해서 한 건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만약 선거를 위해서 유용하게 했던 거라면 이 사람이 흘렀던 돈의 자금 50억 원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50억 원의 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시 정치인이었던 백빙빙이 이 사람들의 사형 집행 날짜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고 이영호군 사건 같은 느낌이 나요. 약간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잔인하네요 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면에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루머일지 이 이야기가 진실일지는 이제 이 사람 백빙빙만이 알고 있습니다. 백빙빙이 아는 게 아니라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 다른 정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혹시 백빙빙 씨가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루머로서 알고 있는 따님의 죽음이 본인의 과오와 연결되어 있는 게 조금이라도 맞다면 약간의 양심 고백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원의 토요 사건 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